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저희 현대HCN 충북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북도 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 4군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님을 모시고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출연 기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2020년 2월 기준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충북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한 명씩 초청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곽상원 후보님 자리하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곽상원입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의 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저희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농업과 축산업이 주된 산업을 이루고 있지만 현대화되지 못한 산업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출산시설이 저희 지역구에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저희 지역은 정치 문화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지역 발전과 정치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저 곽상원을 선택해 주시면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또한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곽 후보님의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 정치인 곽상원보다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로 더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지역구 선택을 할 때 차라리 일각에서는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나 양산 쪽이 더 쉬웠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험지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동남 4군에 출마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선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으로서 보다는 그 과거 언론에서 알려졌던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네. 제 운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과 자산, 정치 지향을 제가 승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로서는 당연히 영광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거기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를 자임하는 정치인들은 과거에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 자산을 제 스스로 제가 임의로 얻고자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곳, 예를 들어 부산이나 그렇죠. 경남 김해나 양산 같은 곳으로 제가 억지로라도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가장 민주당 세력이 강한 곳으로 제가 출마를 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곳을 택했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은 민주당 세력이 가장 약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의 험지라고 그렇게 알려진 곳이고 네. 지난 1년 이상 사고지구당으로 지역위원장조차 없던 곳입니다. 저는 이왕 시작할 것이면 제 본적지가 있고 제가 선산 곽씨인데요. 이 저의 조상 대대로 살았던 이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이고 정치적으로 가장 열세인 곳에서 저를 세우고 싶었고 저희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네. 신인의 패기로 험지 아닌 험지, 가장 험지로 출마했다는 어떤 답변을 해주셨고요. 우리 곽 후보님께서는 또 변호사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2014년부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제가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 가정용 누진제 정기요금 소송은 제가 오랜 동안 연구해서 지금까지 소송만 6년을 했고요. 예. 처음 연구한 때로부터 한 8년 동안 진행한 사건입니다. 예, 예. 제가 2012년에 그 저희 가정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나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때 집에 아파서 좀 누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제 그때 때마침 제 셋째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고요. 그 집에 사람이 2명이 더 있으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때 표현을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일인지 알고 있죠. 이 가정용 전기라는 것은 집안에 사람이 많을수록 집안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예. 그 이유는 누진제 전기요금 때문인 것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했고요. 경제법은 이 경제 관계를 다루는 법인데 그 한전이 전기요금을 규정하는 것이 약관, 그러니까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 규정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예. 그 규정이 매우 부당한 것을 알게 됐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권력과 이 누진제 전기요금 약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8월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 이 소송이 점차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2015년에는 2015년 여름에는 그 한국전력공사와 정부가 한시적으로 여름에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었고 2016년에 또한 인하해 주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소송에 참가하기 시작하니까 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누진 요금을 원래는 폐지했어야 되는데 폐지하지 않고 6단계의 누진 요금제를 3단계로 변경했고요.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 약 4조 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충 네.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것은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고 제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그 승소한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여러 건 가고 있고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결해 주시면 온 국민들의 뜻이 사법부의 판결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아쉬웠던 점은 그 작년인 2019년에는 그 감사원에서 이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을 감사를 실시합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면 당연히 폐지해야겠죠. 네. 폐지해야 되는데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게 참 그 행정부의 역할이 좀 아쉬운 것인데요.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의 어려움, 특히 이런 코로나19의 질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때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동안의 국민들의 그 억울함 혹은 탄원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각종 통계와 법률 이론적이 맞는 판결을 저는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판결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판결은 과거의 부정의와 불공정을 사법부의 절차를 거쳐서 판결로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요금 규정, 특히 누진제 전기요금 규정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소 완화됐다는 것이죠. 과거 6단계에서 현재 3단계로 완화된 것입니다. 그 현재도 불공정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불공정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는 역할은 실제로 입법부가 제대로 법률 규정만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사업법을 규정만 개정한다면 앞으로 그런 불공정은 시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개정할 것입니다. 네. 자, 불공정을 없애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난 1월 그 직원을 부당 해고하고 그 과정에서 갑질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그 사실 무근입니다. 일단 네. 저희 법무법인,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은 그 제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 모든 변호사들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실제로는 저희 법인에 좀 무리를 일으켜서 그 퇴사한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그 직원이었고 실제로 급여의 내용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퇴사할 때 같이 나간 직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퇴사한 이후에 사실 저희 법인을 상대로 그리고 저 개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발을 하고 노동위원회,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도 뭐 각종 진정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에 한 명의 변호사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전담하셨었고요. 예. 지금까지 모든 그 노동청, 노동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결정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불복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권고, 그러니까 이 자꾸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냥 다소 억울하지만 합의를 해라라고 해서 저희 법인 소속 변호사님이 합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그때 20일인가 2주인가 근무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제가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죠, 당연히.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예. 추후에 그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그 사건 조사 단계에서 알게 된 것인데 예. 그 개인적으로 그 4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 하여튼 그런 사건인데 네. 그것이 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보도가 되었으며 이거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저는 그 타인을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뭐 흠집을 내거나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전혀 아닌데 예. 이렇게 부당한 일이 계속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에 요즘 그 국립국악원 유치가 수건 사업인데 예. 현재 지금 유치를 추진하는데 그 다각적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의 또 경쟁도 치열하고요. 예. 그 영동군 국립국악원 유치를 위한 그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동군은 3대 악성 중에 하나인 난계 박연 선생님의 고향이시죠. 예. 그래서 난계 사당도 있고 이 국악과 관련한 여러 시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영동군 군민들은 이 난계 박연 선생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추진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국립국악원, 그러니까 국립난계국악원의 분원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실제로 좌절됐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상대 후보인 그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후보님께서 국립국악원 설치를 추진하셨는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에는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영동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그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전라도에도 분원이 있고 경상도에도 분원이 있습니다. 충청도에도 분원이 필요합니다. 예. 이러한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소속, 예를 들어 공주시에서는 국립국악원의 지금 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영동군이 지금 유치하지 못하면 공주시가 유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영동군에서 이 국립국악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간 내에
결정을 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영동군에는 국악과 관련한 많은 저명인사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의 힘과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중앙정부의 많은 여당 인사들을 설득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묻는다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옥천군 양수리에 살고 있는 한은수입니다. 옥천군 양수리 사격장 이전 사업에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의원분들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그 옥천군 양수리 사격장 이전 그 해법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지역 국민들은 그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오랜 동안 원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계와 관련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수건 사업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현황과 어떠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양수리 사격장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은 사격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화 사격장으로 변경되었고 지금 거기 좋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동화 사격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방부가 거점 사격장으로 낙점했다는 것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점 사격장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그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련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방부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국방부의 협조를 끌어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수건 사업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동남 사군 발전을 위한 우리 곽 후보님의 공약 3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동남 4군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입니다. 예. 인구가 감소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지역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 특히 이 동남 4군은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인구 소멸의 문제는 첫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는 고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심지어는 이 서울 특별시 면적의 무려 4.5배나 되는 지역에 출산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네.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출산율을 보다 높일 수 있거나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예. 노령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저희 동남 4구는 농업과 축산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농업과 축산업은 그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별다른 정책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고령 인구가 매우 많은데 고령 인구들을 위한 정책이 실제로 그다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휴사시설은 물론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에 맞는 정책을 앞으로는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주로 도로 건설이라든지 건물 건축이라든지 그러한 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거의 건축이 중단된 도로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 제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은 저희 지역을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지역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모든 공약은 현실을 토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현실의 가능성을 현재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공약은 단순히 헛된 구호가 아니라 가능성이 없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꿈을 주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지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농업과 축산업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축산업을 현대화시키는 방안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조금 영어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스마트 농업, 스마트 축산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 농업과 농업, 축산업을 선진화, 보다 개량화시키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팜이라든지 스마트 축사라든지 그런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저희가 인구 소멸 단계,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 정책을 좀 펴야 합니다. 또한 저희 동남 4구는 너무도 아쉽게도 그 중앙에서 소외되었고 예. 그다음에 고립된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이 동남 4군의 교류도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말은 또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각 군마다 예. 현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보은군의 경우에는 실제 비룡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현안입니다. 예. 둘레길 관광은 현재 주요 관광 트렌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비룡 저수지 둘레길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곡천군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경관이 있습니다. 네. 대청호도 있고 장계 관광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장계 관광지, 대청호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네. 또한 오랜 동안 세계 묘목 산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묘목 산업과 관련한 엑스포를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반드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영동군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립국가원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최대 현안입니다. 괴산군의 경우는 유기농 농업이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 그 한살림도 거기 있고요, 아이쿱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를 조성해야 하고 유기농 세계 엑스포를 추진해야 합니다. 예.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자, 동남 4군의 아주 촘촘한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곽 후보님께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 유권자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 분씩 만날 때마다 조금씩 제 진심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 유권자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역 발전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치 발전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역 발전을 원하신다는 말은 그동안 저희 지역이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체 발전을 원하신다는 것은 그동안의 환경이 정체된 정치 문화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시각에 보다 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야 합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시각에 새로운 정치 문화를 체득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 유권자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부끄러운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 곽상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후보님 아무쪼록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동남 4군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